뇌를 사용하지 않는 운동은 노동이다. 한 근육 성장 원리. 근육 성장은 여러 생리학적 과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1분동으로 인한 과부하. 근육의 과부하를 주는 운동을 통해 근육에 미세한 손상이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근육 섬유가 파열되고 이는 근육 성장의 첫 단계이다. 이 회복 기간. 운동 후에는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 이 기간 동안 근육의 손상이 치유되며 단백질이 손상된 부위에 공급되어 근육이 회복된다. 이때 단백질 위주의 식단이 중요하다. 단백질은 근육의 재생과 성장을 촉진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셋. 근육의 성장. 회복 과정에서 단백질이 손상된 근육 섬유를 나물게 하고 추가적인 근육 섬유가 형성되어 근육이 더 강하고 커지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근육의 크기와 힘이 증가한다. 3. 운동과 회복의 중요성. 1. 과부하의 정도. 과부하를 얼마나 주어야 하는지는 개인의 체력과 운동 경험에 따라 다르다. 적절한 과부하를 찾기 위해서는 스스로 실험하고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회복 시간. 근육의 회복 시간은 일반적으로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로 이론적으로 제시되지만 최대 168시간 개인차가 크다. 따라서 자신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고 회복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운동 계획. 부위별 운동. 특정 근육 부위를 운동한 후에는 충분한 회복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 가슴 운동을 했다면 최소한 수요일까지는 가슴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다. 이는 해당 근육이 회복될 시간을 주기 위함이다. 오버트레이닝 방지. 연속적으로 같은 부위를 운동하게 되면 오버트레이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근육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근손실이 발생하기보다는 운동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근육은 휴식 중에 성장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두근 성장 생리학적 메커니즘. 1. 기계적 스트레스. 근비대의 첫 번째 단계는 기계적 스트레스이다. 저항 훈련이나 중량 운동을 통해 근육에 가해지는 이 스트레스는 근육 섬유의 미세한 손상을 유발한다. 이러한 손상은 근육의 성장과 회복을 촉진하는 신호로 작용한다. 연구에 따르면 이 미세 손상은 근육 섬유의 구조적 변화를 유도하고 이는 근육의 적응 반응을 촉진한다. 기계적 스트레스는 또한 근육 내 신호 전달 경로를 활성화하여 단백질 합성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한다. 두 근육 섬유의 손상과 회복. 근비대의 첫 단계는 근육 섬유의 손상이다. 저항 훈련이나 고강도 운동을 수행할 때 근육 섬유는 미세한 손상을 입게 된다. 이 손상은 근육의 성장과 회복을 촉진하는 신호로 작용한다. 연구에 따르면 운동 후 48일 72시간 동안 근육 섬유의 손상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단백질 합성이 증가하며 이는 근육의 크기와 힘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한다. 이 과정을 근육 재형성이라고 하며 이는 근육의 적응 과정에서 필수적인 단계이다. 3. 염증 반응. 근육 섬유의 손상 후 염증 반응이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면역세포가 손상된 부위로 이동하여 손상된 세포를 제거하고 회복을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염증 반응은 근육 회복의 초기 단계로 손상된 조직을 정리하고 새로운 세포의 성장을 위한 기초를 마련한다. 이 과정에서 사이토카인과 같은 염증 매개체가 분비되어 위성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한다. 3. 위성세포의 활성화. 위성세포는 근육 줄기세포로 근육 섬유의 손상에 반응하여 활성화된다. 이 세포들은 손상된 근육 섬유에 융합하여 새로운 근육 섬유를 형성하거나 기존의 섬유를 보강하는 역할을 한다. 위성세포의 활성화는 근육의 재생과 성장에 필수적이며 이 과정은 근육의 크기와 힘을 증가시키는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 연구에 따르면 위성세포의 수와 활성화 정도는 근비대의 정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5. 단백질 합성. 운동 후 단백질 합성이 증가한다. 근비대의 핵심 요소이다. 이는 주로 mTOR 경로를 통해 조절된다. mTOR 경로는 영양소와 성장 인자에 의해 활성화되며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여 근육의 크기를 증가시킨다. mTOR의 활성화는 근육 세포 내에서 단백질 합성을 조절하는 주요 경로로 근육의 성장과 회복에 필수적이다. 연구에 따르면 mTOR 경로의 활성화는 고강도 운동 후 단백질 합성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단백질 합성의 창. 운동 전문가들은 이 과정을 단백질 합성의 창이라고 부르며 이는 운동 후 48일 72시간 동안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단백질 합성은 손상된 근육 섬유를 복구하고 새로운 근육 섬유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 섭취와 운동의 조합은 근육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운동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6. 근육 섬유의 비대. 1세포 비대. 근육 섬유 내의 근섬유의 수가 증가하여 근육의 힘과 크기가 증가하는 현상이다. 7. 사이토플라스 및 비대. 근육 섬유 내의 사이토플라스마와 에너지, 저장 물질의 양이 증가하여 근육의 지구력이 향상되는 과정이다. 이 두 가지 비대 유형은 서로 상호작용하며 훈련의 종류와 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한 호르몬의 역할. 운동 후에는
테스토스테론, 성장 호르몬,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와 같은 호르몬이 분비된다. 이 호르몬들은 근육 성장과 회복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테스토스테론은 단백질 합성을 증가시키고 이그피일은 세포 성장과 분할을 촉진한다. 이러한 호르몬들은 근육의 성장과 회복을 지원하는 복합적인 작용을 통해 근비대를 촉진한다. 9. 신경계의 적응. 근비대는 단순히 근육 섬유의 크기 증가뿐만 아니라 신경계의 적응도 포함된다. 운동을 통해 신경계는 근육의 활성화와 조절을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되며 이는 근육의 힘과 성능을 향상시킨다. 연구에 따르면 훈련 초기에는 신경계의 적응이 근비대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근육의 힘을 빠르게 증가시키는 데 기여한다. 식혈과마 증가. 근비대 과정에서 근육 조직의 혈관 밀도가 증가하는 것도 중요한 변화이다. 이는 근육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대사 노폐물을 더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준다. 혈관화가 증가하면 근육의 지구력이 향상되며 이는 장기적인 운동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11. 영양소의 공급.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등의 영양소는 근육 회복과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다. 특히 단백질은 아미노산을 공급하여 근육 단백질 합성을 지원한다. 연구에 따르면 운동 후 적절한 단백질 섭취는 근육 회복과 성장을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탄수화물은 운동 중 에너지를 공급하고 회복 후 글리코겐 저장을 촉진하여 근육의 성장을 지원한다. 셋. 근섬유, 유효. 1타입 I 섬유. 1특성. 타입 I 섬유는 지구력이 뛰어나고 피로에 강하며 산소를 이용한 에너지 내사를 통해 지속적인 힘을 발휘한다. 타입 I 섬유는 주로 지구력 운동에 적합한 섬유로 산소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이 주를 이룬다. 이 섬유는 상대적으로 작은 직경을 가지고 있으며 미토콘드리아와 혈관 밀도가 높아 산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타입 I 섬유는 마라톤, 장거리 자전거 타기와 같은 지속적인 운동에서 주로 발달한다. 이 타입 I 섬유의 근비대 상대적으로 적지만 이 섬유는 지구력과 지속적인 운동 능력 향상에 기여한다. 연구에 따르면 타입 I 섬유는 장시간 동안의 운동에 적합하여 피로를 늦추고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서는 지구력 훈련이 타입 I 섬유의 미세 구조를 변화시켜 산소 소비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변화는 운동 수행 능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상추천 운동, 지구력 운동, 마라톤, 장거리 달리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 유산소 운동, 조깅, 하이킹, 에어로빅, 스피닝 클래스 등 장시간 지속적인 운동, 요가, 필라테스 등 이 타입 II 섬유. 1특성. 타입 II 섬유는 빠른 수축 속도와 높은 힘을 발휘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 섬유는 주로 무산소 운동에 적합하며 짧은 시간 동안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타입 II 섬유는 상대적으로 큰 직경을 가지며 미토콘드리아 밀도가 낮고 글리코겐 저장량이 많아 빠른 에너지원으로 활용된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타입 II 섬유는 스프린트, 웨이트 트레이닝, 점프와 같은 고강도 운동에서 주로 발달한다. 운동 생리학자들은 타입 II 섬유가 빠른 에너지 생산을 통해 짧은 시간 내에 최대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서는 타입 II 섬유가 빠른 수축과 높은 힘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ATP 생성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스프린트와 같은 짧고 강한 운동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이 타입 II 섬유의 근비대. 타입 II 섬유는 근비대가 상대적으로 크며 고강도 훈련을 통해 근육의 크기와 힘을 증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운동 전문가들은 저항 훈련이 타입 II 섬유의 크기를 증가시키고 운동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서는 저항 훈련이 타입 II 섬유의 크기를 증가시키고 운동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보고했다. 이는 특히 중량 훈련과 같은 고강도 운동에서 더욱 두드러지며 운동선수들이 근육의 크기와 힘을 극대화하는 데 필수적이다. 상추천 운동, 무산소 운동, 스프린트, 중량 훈련, 점프 훈련 등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짧은 시간 동안 강한 운동과 휴식을 반복하는 훈련, 파워 운동, 올림픽 리프팅, 덤벨 스네치 등. 네. 근비대의 차이, 훈련의 종류. 타입 II 섬유는 고강도 저항 훈련에 더 잘 반응하여 근비대가 더 크게 나타나는 반면 타입 I 섬유는 지구력 훈련에 적합하여 근비대는 상대적으로 적다. 유전적 요인. 개인의 유전적 요인에 따라 근육 섬유의 비율이 다를 수 있으며 이는 근비대 정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어떤 사람은 타입 II 섬유가 더 많아 근비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반면 다른 사람은 타입 I 섬유가 더 많아 지구력에 강한 특성을 보일 수 있다. 5.
혼합형 운동. 1. 특징. 많은 운동은 타입 I와 타입 II 섬유를 모두 사용하므로 혼합형 운동도 효과적이다. 2. 추천 운동. 팀 스포츠, 축구, 농구, 배구 등은 지구력과 순간적인 힘을 모두 요구한다. 크로스핏. 다양한 운동을 조합하여 전신을 강화하는 훈련. 복합 운동, 서킷 트레이닝, 복합적인 유산소 및 근력 운동을 포함한 프로그램. 6. 근비대의 정도와 운동 유형. 근비대의 정도는 주로 타입 II 섬유의 발달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고강도 저항 훈련은 타입 II 섬유의 크기를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근육의 전체적인 크기와 힘이 증가한다. 반면 지구력 훈련은 타입 I 섬유의 발달을 촉진하지만 근비대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는 지구력 훈련이 주로 미토콘드리아의 밀도를 증가시키고 에너지 대사를 최적화하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 따라서 운동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는 개인의 목표에 따라 적절한 섬유 유형을 고려해야 하다. 근육의 크기와 힘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경우 타입 II 섬유를 자극하는 고강도 저항 훈련이 효과적이다. 반면 지구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경우 타입 I 섬유를 자극하는 지속적인 유산소 운동이 필요하다. 4. 펌핑과 근비대. 운동을 통해 경험하는 펌핑 현상은 단순히 미적인 효과를 넘어서 근육 성장에 중요한 기초가 되는 생리학적 과정이다. 펌핑은 반복적인 운동을 통해 혈액이 해당 근육 부위로 집중적으로 유입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는 마치 풍선에 바람을 넣어 부풀리는 것과 유사하다. 운동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혈액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듯 펌핑도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이 과정은 근육 성장, 즉 근비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1. 펌핑의 생리학적 기전. 운동 중 근육이 수축할 때 해당 부위의 혈관이 확장되어 혈액이 증가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근육 내 산소와 영양소의 공급이 원활해지고 대사 노폐물이 제거된다. 이러한 혈액의 유입은 근육세포에 대한 기계적 자극을 제공하며 이는 근육의 성장과 회복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 미세 손상과 재생. 운동을 통해 근육에 가해지는 힘은 미세한 손상을 초래한다. 이 손상은 근육 섬유의 구조에 1mm 정도의 미세한 상처를 남기게 되며 이러한 손상은 근육의 재생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운동 후 신체는 이러한 손상을 복구하기 위해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고 근육 섬유를 재구성한다. 이 과정에서 손상된 섬유가 회복되면서 점차 두꺼워지고 강해지며 이는 누적적으로 1mm가 쌓여 결국 1cm의 두께로 발전하게 된다. 셋. 근비대의 메커니즘. 근비대는 단순히 근육의 부피가 증가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근육 섬유의 크기와 수가 증가하는 복합적인 과정이다. 운동 후 손상된 근육 섬유는 위성 세포의 도움을 받아 재생되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근육 섬유가 형성된다. 이러한 재생 과정은 반복적인 운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을 때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네. 근육량은 필요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 몸은 약 3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근육도 마찬가지인데 근섬유라고 불리는 가늘고 긴 원기둥 모양의 근육세포들이 다발 형태를 이루고 있다. 우리가 무거운 물체를 들면 근섬유는 쉽게 찢어진다. 이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을 공급하기 위해 혈류량이 증가하면 근섬유는 펌핑된다. 상처에서 회복된 근섬유는 이전과 같은 자극에 대비하기 위해 글리코겐 등 더 많은 에너지원을 보유하며 부피가 커진다. 5. 근비대 위한 효과적인 운동. 근비대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운동은 주로 웨이트 트레이닝이다. 저항 훈련은 근육의 부하를 주어 근육 섬유의 손상을 유도하고 그 회복 과정에서 근육이 더 크고 강하게 성장하는 원리를 기반으로 한다. 1. 복합 운동. 복합 운동은 여러 관절과 근육 그룹을 동시에 사용하는 운동으로 근비대에 매우 효과적이다. 스쿼트, 하체와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데드리프트, 하체, 등, 코어를 포함한 여러 근육을 동시에 사용한다. 벤치프레스, 가슴, 어깨, 삼두근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풀업, 등과 팔 근육을 강화하는 데 좋다. 이러한 운동은 많은 근육을 동시에 자극하여 더 큰 근비대를 유도한다. 이 고강도 저항 훈련. 고강도 저항 훈련은 근육에 더 큰 자극을 주어 근비대를 촉진한다. 중량. 최대 반복 횟수의 70-85%에 해당하는 중량을 사용한다. 세트와 반복. 3, 5세트, 각 세트당 62회 반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휴식 시간. 세트 사이에 1, 2분의 휴식을 취하여 근육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3. 점진적 과부하. 근비대를 위해서는 점진적 과부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훈련의 강도를 점차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중량을 늘리거나 반복 횟수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근육에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어야 한다. 4.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 근비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근육을 자극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할 훈련. 특정 근육 그룹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상체와 하체를 나누어 훈련한다. 서킷 트레이닝. 여러 운동을 연속적으로 수행하여 근육을 자극하고 심혈관 운동 효과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5. 영양과 회복. 근비대를 위해서는 적절한 영양 섭취와 회복도 중요하다. 단백질 섭취는 근육 회복과 성장을 돕기 때문에 운동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또한 충분한 수면과 휴식은 근육 회복에 필수적이다. 의사항 및 팁. 수축이 잘 돼야 이완이 잘 된다. 이완이 잘 돼야 수축이 잘 된다. 흔하게 몸의 반동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전신운동으로 전신운동을 원한다면 추천하지만 아니라면 최대한 무릎과 허리의 움직임을 제어해야 한다. 항상 올바른 방법을 숙지하고 운동하기 바란다. 또한 어떤 운동을 하든 자세를 잘 유지하기를 바란다. 반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과한 중량을 억지로 들고 있다거나 잘못된 습관이 자신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자각했다면 스스로 고쳐나가길 바란다. 운동 자세 또한 운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물론 부상을 예방하는 측면도 있지만 제대로 된 근육 발달을 위한 것이기도 하며 다른 것을 다 제쳐놓고라도 멋이 없다. 폼이 안 나고 너무 아마추어 같아 볼품없다. 몸은 멋있는데 운동 폼이 이상한 사람이 있는가? 이상하게 운동하면 당신은 어디서든 운동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 전혀 멋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소리다. 그러니 제대로 된 자세로 운동하여 올바른 근육 성장을 이루길 바란다. 호흡. 수축할 때 뱉고 이완할 때 마시는 이유는 호흡을 뱉을 때 근육이 수축하고 호흡을 마실 때 근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근육은 호흡을 내뱉을 때 함께 수축한다. 반대로 호흡을 마시는 경우 근육은 늘어나기 때문에 호흡을 마시는 것은 근육을 이완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처음에는 무게 없이 근육의 움직임을 느끼도록 맨몸으로 연습하는 것이 좋다. 무게 없이 맨몸으로도 충분히 자극이 전달된다. 근육은 무게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근육은 움직임 자체로 사용되는 것이다. 집중. 근육의 느낌을 잡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아라. 근육의 모양인 결과운동 진행 방향을 상상하고 집중하면 된다. 선수처럼 느끼려 하지 마라. 느껴지지 않는다. 당신은 프로 선수가 아니다. 꼭 느낌을 컨트롤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뇌가 하는 것이니 상상과 집중만 제대로 하면 된다. 자극에 연연하지 마라. 저절로 되기도 하고 안 돼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생각과 집중이다. 그러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몸은 뇌의 명령에 따라 움직임으로 집중하고 상상만 하면 된다. 이것은 선수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경력과 상관없이 집중과 상상으로 근육의 성장은 달라진다. 그만큼 중요한 것은 집중과 상상이다. 뇌피셜. 여기서의 내 설명은 예를 들기 위해 비유적 표현을 쓴 것이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다. 오해의 소지가 존재하며 내 주관적인 생각과 더불어 해부학적인 내용에 비춰 설명한 단순한 지표라고 말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또한 사람의 몸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의학과 과학이 공개한 내용들은 추측일 뿐 정답이 아니다. 누군가 정답처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가 창조주인 신이 아니라면 말이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정보는 데이터와 통계, 일부의 실험으로만 결정된 것들이다. 전 인구의 통계도 아니며 그저 추측론일 뿐이며 또한 다수의 의견이 답은 아니다. 그저 일정 조건에 맞춰진 통계를 따른 동의일 뿐이다. 그러니 정보는 정보로서 활용하고 자신의 경험적 데이터와 더불어 잘 선택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당신의 심장이 왜 뛰는지 아는가? 모른다. 그냥 뛴다. 의학적으로 추측할 뿐 숨을 쉬는 것도 심장이 멈추지 않는 이유도 우린 아직 모른다. 그러니 어떤 것도 믿거나 맹신하지 말고 참고만 할 뿐 자신의 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운동 방법을 찾아 나가길 바란다. 5. 마무리. 근육 운동을 할 때 생각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음식을 씹느냐 삼키느냐와 같다. 음식을 삼키면 맛을 모르고 씹으면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삼킨 음식의 맛을 뇌가 인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듯 생각 없이 운동을 한다면 근육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삼킨 음식처럼 맛을 인지하지 못한 근육은 움직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결과로 성장은 늦어진다.